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카드론 신용 불량자가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도 수준을 웃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스트코가 법을 비웃듯이 또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매장들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된 14일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간이 텅텅 빌 지경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식량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밀가루와 우유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치솟은 곡물 가격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누더기 복지 기준 때문에 국민들만 괴로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선정 기준과 소득 계산법이 제각각이라서 공무원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삼성그룹이 2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을 제2의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갈치값이 여전히 금갈치로 불릴 정도로 높습니다. 작년보다 60%가량 값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국민일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가 또 법을 비웃듯이 배짱 영업을 강행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매장들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됐던 14일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은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해서 법을 개정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코스트코,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3개의 지점에 대해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서 5개의 분야 그리고 14건 정도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서 이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계일보입니다. 곡물가가 계속 뛰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곡물 곳간이 텅텅 빌 지경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으면서 식량 위기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인상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2.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서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곡물과 밀가루, 우유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생활 물가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유엔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전 세계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으로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미국, 우크라이나 등 곡물 수출국의 수확량이 급감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곡물 비축량이 1974년 이후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식량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곡물 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밀가루와 우유값이 점차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일면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세계 곡물 값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난해 여름에 극심했던 태풍 그리고 여름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값이 계속 급등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모든 식료품에 이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분과 우유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6월부터 시작됐던 밀가루,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여파가 보통 7개월간에 거치는 가공과 유통 기간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밀가루 시작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이 같은 가격 인상분이 상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누더기 같은 복지 기준 때문에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소득 계산법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조차도 이에 따라서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그리고 반값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다라는 비판성 글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새로운 복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복잡한 선정 기준과 그리고 계산 방식 때문에 정책 수혜자인 국민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를 차별화하는 제도가 속속들이 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혼란상은 점차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삼성그룹이 22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겠다 하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을 제2의 중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큰 제품 생산 기지로 이제 키워내면서 세계적인 불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가장 큰 핵심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는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 북부 농업지대인 타인 응웬성과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 두 곳 가운데 삼성그룹이 제2의 휴대전화 공장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총 7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해외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갈치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금갈치로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한다면 가격이 한 60%가량 오를 정도라서 소비자들이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세트 대목이었던 추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치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치 4kg 상자 전체 가격을 한번 보니까 평균값이 11만 2천 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7만 원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 60%가량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추석 직전인 지난달 26일까지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 가격이 4kg당 11만 3천 원까지 또 소폭 오르게 되면서 불과 1,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 도매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값은 소폭 떨어지기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마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산 생은갈치 같은 경우 마리당 가격이 7,980원으로 추석 직후인 지난 5일 마리당 9,800원에 비해서 18.6% 정도 떨어진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치를 사 먹기에는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